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데포르메를 인물에게 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최애 캐릭터 얼굴 분석하기입니다. 실제 최애 얼굴을 분석해보면 재밌겠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최애 얼굴을 분석하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관찰 포인트들을 중점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전에 제가 인물을 관찰할 때 헤어, 눈, 코, 입, 귀 이렇게 총 5가지를 체크하고 각 부분마다 유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적어두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 기억을 천천히 되짚으면서 오늘은 실제 비율과 함께 비율에 따라 변하는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해요. 벌써 신나지 않으신가요? 이목구비를 조화로운 비율로 그리고 배치하는 연습.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데포르메를 적용하고 그림체가 정돈될 수 있도록 같이 힘내볼까요? 화면에 이미지 잘 보이실까요? 오늘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 비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최애를 분석하기 전에 실제 얼굴 비율을 전체적으로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얼굴 가로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총 5등분이 됩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그렇다면 세로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죠? 세로는 이렇게 총 3등분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총 3개가 들어가게 돼요. 눈 크기, 미간 너비, 눈 크기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로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 드렸고요. 그렇다면 세로도 보면 좋겠죠. 비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눈 크기를 기준으로 총 5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마부터 여기가 만약 눈썹이 있다면 눈썹 끝이겠죠. 그리고 미간부터 코끝까지, 콧 끝부터 턱 끝까지 이렇게 1대 1대 1 비율로 들어갑니다. 혹은 여기가 0.8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번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0.8이 되면 턱이 짧아지겠죠. 그러면 살짝 동안의 느낌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체크하는 곳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미지는 데포르메가 살짝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인물을 보거나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관찰할 때는 콧망울, 여기겠죠? 콧망울 근처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시된 부분을 이쪽 부분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겠죠. 이 부분에 눈꼬리가 위치하거나 혹은 눈 가로폭이 이쯤에 있겠구나 하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얼굴의 비율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선 잘 보이실까요? 만약 여기에 눈동자가 있었다면 여기는 동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동공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여기도 꼭지점이 있죠.
입술 끝을 연장했을 때 생기는 가로선 확인 가능하시죠? 이 두 개가 맞닿는 부분이 생겨요. 총 4군데의 꼭지점을 지금부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가운데에 교차 지점이 보이지 않나요? 이 부분에 점을 콕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코끝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턱 끝도 체크해 볼게요. 여기쯤 되겠죠? 그러면 살짝 더 내려볼까요? 자, 2분의 1 지점이 되는 곳도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이쯤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 박스를 기준으로 하나겠죠? 3분의 1, 3분의 2가 됩니다. 비율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라색 선도 잘 보이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눈동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어떤가요? 눈동자 끝에 보라색 선이 닿고 있죠. 그 보라색 선을 따라 쭉 내려가면 입꼬리가 존재해요. 입술의 끝이겠죠. 그리고 눈 앞머리. 눈 앞머리 이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어느 쪽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부분도 똑같이 보라색 선을 따라 내려가면, 자, 콧망울 이전 수업 때 말씀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겠죠. 서로 맞닿고 있다는 거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얼굴 정면에 전체적인 비율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얼굴 정면을 보았으니 옆모습도 보면 좋겠죠.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라인, 이마 라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눈썹 끝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인중이 시작하는 부분, 코 기둥 근처겠죠? 표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 그리고 턱 끝. 이렇게 총 3군데를 표시하게 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돼요. 이어서 여기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면과 동일해요. 똑같이 2분의 1 지점 체크하도록 할게요. 3분의 2, 3분의 1이겠죠. 옆모습도 대략적인 비율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설명해 드리면 좋겠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간과 콧대 부분이겠죠? 여기요. 만약 눈썹이 있었다면 이렇게 있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요. 여기 너비에 따라서 콧대가
낮아 보이기도 하고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눈을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요. 어떤가요? 콧대가 조금 낮아 보이지 않나요? 다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까이서 보게 된다면요. 이렇게 돌출되고 꺾이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눈썹 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돌출도에 따라서 콧대의 깊이감도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걸 안화 상윤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요. 코끝과 턱끝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간 보이실까요? 이 선에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하죠. 입술이 만약에 이 선을 침범한다면요. 어떤가요?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에 약간 닿거나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얼굴에 여백도 있죠. 옆모습에. 여기 부분 말이죠. 눈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여백 공간도 훨씬 넓어진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얼굴 정면과 옆모습의 전체적인 비율을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얼굴 전체 비율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비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겠죠.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미리 대칭자를 깔아둔 상태고요. 빠른 설명을 위해서 픽셀 유동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얼굴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 가로 세로 비율 중요하죠. 가로가 넓어지고 세로가 짧아지면 둥근 얼굴형이 되겠죠? 반대로 가로폭이 좁아지고 세로가 길어지면 긴 얼굴형이 될 거예요. 여기서 가로, 세로 비율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턱 너비입니다. 턱 너비에 따라서요. 이렇게 얄쌍한 얼굴형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세로가 조금 짧아지더라도요. 턱을 조금 좁게 해줌으로써 보이시죠? 얄쌍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턱이 짧다고 해서 다 둥근 얼굴형은 아니에요. 이마와 정수리 높이, 헤어라인이 높을수록요. 살짝 후퇴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내려올수록 정수리가 여기겠죠? 살짝 솟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캐릭터를 그리다 보니 이렇게 내려 그리게 되는데요. 이전 수업 때 데포르메가 강하며 아기와 유사하다 했죠. 아기의 골격은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얼굴이 큰 데다 이마도 넓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남자 캐릭터를 그리다 보니 그와 반대로 다시 표시하자면 이렇게 내려 그리게 되는 거죠.